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추리 산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AT NCS 문제 해결 능력계 명탐정 복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전 NCS 살펴봤죠. 한전 NCS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랑 그렇게 다를 바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의 문제 유형들, 그 다음에 약간의 난이도들, 이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 영상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명제 이쪽으로 또 제가 많이 이제 연구도 했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명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역시 홍기 좋았던 명제 문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명제 문제 2탄 전제찾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들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니 그런 문제도 하겠는데 전제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도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문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문제는 두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조건 명제를 이용한 전제 찾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정언 명제, 그러니까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가 들어간 전제 찾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의 전제 찾는 문제가 명제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익히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조건 명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제 찾는 문제를 푸는데 약간의 그 시스템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시작, 끝, 연결.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좀 뜸해서 그렇지 그거 모르면 또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푸시업도 하고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시작, 끝, 연결, 이거는 그냥 명제 문제에서 조건 명제 문제 거의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문제풀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어쨌든 재료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재료는 좀 간단하게 갖고 와봤어요. 여기에는 제가 전제 찾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무슨 뭐 명제 분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뭐 만일 때 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뭐 여기다 이제 넣지는 않았어요. 전제 찾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간에 재료 정리부터 해보죠. 자, 경비실이 없는 아파트는 CCTV가 없다.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관리실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비워져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대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따라서 대단지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단지는 경비실이 있다. 대단지이면 경비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는 이거를 연결했을 때 뭐가 나오니?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는 1, 2, 3, 4인데 지금 3을 잘 모르겠거든? 3에 뭐가 들어가야 과연 이런 결론이 나오겠니? 이걸 묻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일단은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재료들을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재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연결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자, 근데 연결이 되는 게 뭐가 연결되냐면 여기서 주차장이라는 이 개념을 토대로 하면 이거 1, 2, 3, 4번 중에 2번하고 4번이 연결될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2번을 대우를 취해서 4번이랑 연결할 거냐, 아니면 4번을 대우를 취해서 그냥 2번이랑 연결할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결해도 일단은 뭔가 연결이 되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 2번을 대우로 취해서 요걸 4번이랑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관리실 X는 주차장 X가 되는데,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시 대단지 X이다. 이렇게, 이게 2번의 대우고 이건 4번이란 말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단지 동그라미로 끝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대단지 X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어차피 대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를, 그러니까 뭔가 한 다음에 다시 대우로 바꾸느니 차라리 애초에 잘 보면서 이걸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4번을 대우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단지
동그라미이면 주차장 동그라미가 되고, 그러면 관리실 2번을 연결하면 동그라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죠. 이렇게 하나가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남은 정보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1번 정보. 1번 정보가 경비 X이면 CCTV X이 되는데 얘도 그냥 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경비 동그라미로 끝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은 이게 지금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우로 바꿔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 다시 적으면 CCTV 동그라미이면 경비 동그라미다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는 이제 1번, 2번 재료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대단지 동그라미이면 경비 동그라미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결론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연결해야 과연 이게 나오는가를 물어볼 때 거의 90% 이상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리실 동그라미이면 그러면 CCTV 동그라미다가 나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답일까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선택지 없어요. 그죠? 관리실 동그라미면 CCTV 동그라미다가 있냐고요.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는으로 시작하는 게 아예 없죠. 이걸 대우로 바꾸면 관리실이 있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경비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끝날 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주관식으로는 맞지만 객관식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게 단지 관리실 동그라미면 CCTV 동그라미다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실은 대단지 동그라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경비 동그라미로 가는 그 길만 찾으면 돼요. 그 길은 허무하게도 이렇게 가는 길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실은 주차장 동그라미에서 경비 동그라미로 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관리실 동그라미에서 경비 동그라미로 가는 그게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대단지 동그라미면 경비 동그라미다가 나오는 결론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주차장 동그라미에서 CCTV 동그라미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경비 동그라미다도 갈 수 있는 거죠. 경비 동그라미다 이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절대 무의에, 그죠? 그냥 딱 하나인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개의 답 중에서 여러 개의 연결고리 중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그 하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5개 중에 4개는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만 된다는 건데, 그 4개가 왜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 방법을 역시 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면 그러면 그걸 탁탁탁탁 지우고 이게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뭐 만들어 보면 되겠지 해서 만들다가 이걸로 해도 안 되고 저걸로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짜증 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 다 네모를 표시했잖아요. 이거는 시작 부분이에요. 어쨌든 대단지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대단지 동그라미면 주차장 동그라미이고 관리실 동그라미다까지 쭉 연결됐기 때문에 이 연결된 것 중에 어딘가로부터 시작해서 세모의 어딘가로 끝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된다고요. 자, 밑에다 표시하면 네모의 긍정으로 시작해서 세모의 긍정으로 끝나면,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차장 동그라미면 CCTV 동그라미이다. 이것도 답인 거고, 아니면은 주차장 동그라미면 경비 동그라미이다. 이것도 답인 거고요. 어쨌든 네모의 긍정으로 시작해서 세모의 긍정으로 끝나니까. 자, 근데 이것만 답이냐? 아니에요. 명제는, 조건 명제는 대우라는 게 존재하고 대우라는 거는 기본 명제랑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란 얘기는 이것의 대우인 세모의 부정으로 시작해서 네모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 요것도 답이란 얘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대우 관계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선택지에 있는 얘네들이 과연 이건지 이건지만 판단해 보면 돼요. 둘 중에 뭐라도 되면 그건 답인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뭐 네모의 부정으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세모의 긍정으로 시작한다거나 이런 거 다 답 안 돼요. 그 다음에 끝날 때에도 세모의 부정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네모의 긍정으로 끝난다거나 이러면 다 답이 안 돼요.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선택지로 가보죠. 1번.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1번은 주차장인데 주차장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네모의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네모의 부정이죠. 없는 아파트니까.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순간 얘는 답이 안 된다? 넘어가면 돼요. 2번. 그러니까 이 뒤에 건 안 보나요? 안 봐요. 어차피 이거 네모의 부정으로 시작하는 거 이건 어차피 얘네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데 뒤에 거 뭐 하려고 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해봤던 조건명제 문제의 문제풀이 방법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경비실이라는 개념과 관리실이라는 개념과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이 기호가 그냥 연결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왜 주차장에 대단지가 있냐 없냐 이런 내용 따지는 거는 이거는 명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관리실이 없는 아파트는. 그럼 이거는 관리실이 네모인데 그죠? 네모의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네모인데 네모의 부정이잖아요. 얘도 네모의 부정이잖아요. 네모의 부정으로 시작하는 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답이 안 돼요. 3번. CCTV가 없는. 그럼 이건 세모의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죠? 세모의 부정.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네모의 부정으로 끝나는지도 봐야 되죠. 그죠? 근데 보니까 네모. 주차장에 긍정으로 끝나고 있어요.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안 돼요. 5번을 먼저 볼까요? 대단지 아파트는. 대단지는 여기선 네모의 긍정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긍정. 그죠? 대단지 아파트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근데 CCTV가 없다. 세모의 부정으로 끝나고 있어요. 세모의 긍정으로 끝나야지 부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답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니까 답이 4번일 수밖에 없어요. 경비실 없는 아파트는 어때요? 경비실 없다는 건 여기니까 세모의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죠. 세모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실이 없다. 관리실 없다는 관리실이 있다의 부정이잖아요. 네모의 부정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만이 딱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는 이거나 이거에 해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내내 똑같아요. 재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작 끝 연결 보고 이거는 시작 연결만 보고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만 보면 되는 거죠. 연결은 어차피 이제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명제의 이 전제 찾는 문제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만 넣으시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문제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 문제 푸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개념이 몇 개가 나오는지 봐야죠. 군인, 화가, 가수 3개 나오네요. 그러면 또 그림 그리는 거죠. 군인, 화가, 가수 이렇게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그리는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숫자를 넣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각각의 이제 전제와 결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먼저 전제 1. 어떤 군인은 화가다. 군인 중에 화가가 있대요. 뭐겠어요? 가운데 부분 2번하고 3번 부분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그거는 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2번하고 3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자, 근데 여기 전제 2는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결론 어떤 군인은 가수가 아니다. 이건 뭐겠어요? 군인 중에 가수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 군인 중에 1, 2, 3, 4번 중에 가수가 아닌 그러니까 1, 2번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1, 2번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돼요. 자, 근데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면 좀 전에 그린 것처럼 여기에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1, 2번 중에 뭐가 있다고? 그럼 1, 2번 중에 뭐가 있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건 뭐냐면 이거를 결론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 2번 중에 뭔가가 있다 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을 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 2번 중에 뭐가 있다는 이것이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전제로 활용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요. 일단 여기서 1, 2번 중에 뭔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죠, 여기. 1, 2번 중에 뭔가가 있다.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에 V 표시를 만들면 돼요. 이거는 1번에만 V 표시를 만들어도 돼요. 2번에만 V 표시를 만들어도 돼요. 1, 2번을 선으로 연결한 게 나와도 돼요. 혹은 1번, 2번이 각각 별개로 V 표시가 나와도 돼요. 각각 별개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별개로 V 표시가 나와도 돼요. 하여튼 이 영역 어딘가에 V 표시를 만들 수만 있으면 그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4번 있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그림을 그리라는 건지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그림을 하나씩 넣어봐요. 이렇게 저 그림에다가 하나씩 넣어보고 과연 어떤 그림을 넣었을 때 1, 2번 중에 V 표시를 만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일일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차라리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머리가 편하실걸요? 이거를 머리로만 풀려고 하잖아요. 이 문장이랑 저 문장이 결합되면 이 문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답이야. 얘는 답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림으로 빡빡 이해해버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1, 2, 3, 4, 5번 이 선택지를 무슨 어디다 뭘 그리라는 건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1번 모든 가수는 화가다. 가수는 3, 4, 6질이고 여기죠. 그죠? 여기. 그 다음에 화가는 2, 3, 5, 6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수 중에 화가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4번하고 7번을 지우라는 얘기가 돼요. 1번은 이 그림이에요. 모든 가수는 다 화가니까. 두 번째, 어떤 가수는 화가이다라는 말은 가수 중에 화가가 있다는 얘기니까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하고 6번 중에 뭔가가 있다. 그런 말이 돼요. 일단 각각의 선택지의 의미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3번, 화가 중에 가수가 있다. 화가 중에 가수가 있다는 얘기는 가운데 부분 겹치는 부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얘도 3번하고 6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4번, 어떤 화가는 가수가 아니다. 화가 중에 가수가 아닌 게 존재한대요. 예, 그러면 2번하고 5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화가 중에 가수가 아닌 것이 있다. 그런 뜻이니까. 마지막, 어떤 가수도 화가가 아니다. 어떤 가수도 전부 다 화가가 아니다. 그 말은 화가 중에 가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이면서 가수인 3번, 6번 같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 돼요. 어떤 가수도 라는 말은 전부 다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도 전부 다 불합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불합격 안 한다 그런 얘기니까요. 그죠? 어떤 도는 전부의 뜻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1번, 2번의 V 표시가 만들어지는가를 볼게요. 자, 먼저 1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께 전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5개 다 그리진 않지만 제가 한번 5개를 다 그려드려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첫 번째 전제는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는 이 그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진짜 서비스다. 이거를 다 그려드릴게요. 1, 2, 3, 4, 5번을 다 그려드릴게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진짜로 다 그리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죠? 2번하고 3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1, 2, 3, 4, 5번 선택지를 다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먼저 1번, 4번하고 7번을 지우래요. 여기를 지우는 그림을 그리는 게 1번입니다. 2번, 3번하고 6번 중에 뭐가 있다는 표시를 하래요. 여기하고 여기 중에 뭐가 있다는 표시를 선으로 연결하는 얘기죠. 자, 2번입니다. 근데 3번이랑 똑같네요. 그리라는 그림이. 그러니까 명제 의미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3번도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없애버리고 어차피 2, 3번 똑같으니까. 다음에 4번, 2번하고 5번 중에 어디가 있다는 그림을 그리래요. 여기하고 여기 중에 뭔가 있다는 그림이 그려졌죠. 네, 4번입니다. 5번, 3번하고 6번을 지우래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지우라는 얘기죠. 예, 5번입니다. 자, 5개의 그림을 보세요. 5개의 그림을 보셨을 때 이 중에서 1번하고 2번 영역에 뭐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그림이 그려진 것. 1번하고 2번 영역에 V 표시가 생긴 것. 어떤 게 V 표시가 생겼나요? 선택지 1번을 보세요. 선택지 1번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된 것의 일부만 있을 뿐 여전히 여기에 뭔가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보장이 안 생겨요. 답이 안 되죠? 2번 마찬가지. 여기에 뭔가 선으로 연결된 것의 일부만 있잖아요. 답이 안 돼요. 4번도 일부 중에 일부만 있고 일부 중에 일부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여러 개 있어도 이건 확정적이지가 않거든요. 답이 안 돼요. 근데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시면 여기가 지워졌잖아요. 3번 영역. 이게 지워졌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뭔가가 있다는 그림이 그려진 셈이 됐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돼요. 이게 전제 찾기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방식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해요. 어떤 군인은 화가래. 그러면은 화가는 가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머리로 생각한다고 쳐봐요. 화가는 가수 아니다. 있어요? 모든 화가는 가수가 아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화가는 가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해요. 탈락인가? 여기서 나는 그 다음으로 진출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만 문제를 푸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복잡한데요? 어려운데요? 원래 이 문제 복잡해요. 말로 해도 복잡한데 그림도 이게 절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끝판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유혹을 느껴 하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공식은 플러스 플러스 1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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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이건 안 된다. 이런 공식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전제 1, 전제 2, 결론의 상관관계거든요. 전제 1과 전제 2와 결론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해 긍정문 부정문으로서 뭔가 설명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제 1과 전제 2가 둘 다 긍정문이면 결론은 긍정문, 둘 중에 하나가 부정문이면 결론은 부정문, 둘 다 부정문이면 이런 3단 논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공식을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따르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긍정문이고 부정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부정문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고 그거는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중에 답이 뭐냐를 찾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두 개. 왜냐면 이거 말고 공식이 더 있는데 그 공식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개념을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요. 물론 그거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께서 뭐 수업을 좀 들으시면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공식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전제 1, 전제 2, 결론이 있을 때 이게 모든 어떤이요. 모든 더하기 모든, 모든 더하기 어떤 더하기 모든, 어떤 더하기 어떤 했을 때 결론이 뭐가 나오는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더하기 어떤이나 어떤 더하기 모든은 무조건 어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어떤 더하기 어떤 이런 거는 공식이 없다. 그 다음에 모든 더하기 모든은 이건 모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첫 번째 이거. 모든 더하기 모든은 모든이다 이런 공식 없어요. 왜냐면 모든 더하기 모든은 모든도 되고 어떤도 돼요. 둘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알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모든 더하기 어떤 모든이고 어떤 더하기 모든은 어떤이다 이렇게. 요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 보세요. 어떤이죠. 어떤이죠. 뭐가 나와야 돼요? 모든이 나와야 되겠네. 왜냐면 어떤 더하기 어떤이니까 어떤이고 결론이 어떤이니까 모든이 나와야 되겠네. 모든 1번 밖에 없는데? 그죠? 왜냐면 여기서 화가 중에 가수가 있다 이건 어떤이거든요. 그럼 답이 1번이네 하고 시원하게 틀리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틀려요. 그리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몰라요. 왜 틀렸지? 공식이라는데? 이렇게요. 그래, 이 공식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공식들은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근본이 없으면 이 공식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공식에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명제가 다 모든 혹은 어떤 A는 B, 이다 혹은 아니다 의 형태. 모든 애는 B이다, 모든 애는 B가 아니다, 어떤 애는 B다, 어떤 애는 B가 아니다. 이 네 가지 형태로만 나와 있을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문장의 형태를 바꿔서 공식에 넣어야 돼요. 3번 같은 거, 5번 같은 거. 얘네들은 이 형태가 아닙니다. 되게 헷갈리기 쉬워요. 어떤 가수, 독. 이 한 글자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냐? 맞아요. 이 한 글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모든 애는 B다, 모든 애는 B가 아니다, 어떤 애는 B다, 어떤 애는 B가 아니다의 형태로 돼 있는 문제라면 이 공식을 시원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바꿔서 써야 돼요. 문장의 형태를. 근데 그 바꾸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 바꾸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공식 써도 돼요. 근데 바꾸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 있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 시원하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어떤 가수 도니까 이거 모든이에요. 얘는 화가 중에 뭐뭐가 있다니까 이건 어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모든이고 여기도 모든이기 때문에 이것만 답이 아니라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어떤 내용들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이런 문제 푸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알고 이런 문제가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없나? 라고 이렇게 뭔가 유혹을 느끼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근본 없이 이것만 알면 돼. 라는 그 유혹이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그냥 틀려버린다고요. 그냥 잘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답이 안 나오지가 아니라 본인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공식이라던데 이러면서.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를 거면 공식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의미로 네 개의 형태로 바꿔놓은 다음에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더 깊이 공부하셔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없으시면 그림으로 풀어도 돼요. 무조건 공식으로만 풀라고 안 하거든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문을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명제 문제, 특히 전제찾기 문제, 거기다 전제문제 끝판왕이라는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의 전제찾기 문제 한번 해봤어요.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이 부분만 오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어설프게 이상한 거 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자꾸 틀려오는 거 보면 막 이제는 너무 불쌍하게까지 해요.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돼가지고 막 틀려오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공식을 정확하게 익히고 근본을 정확하게 갖고 중심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보고 넘어가시면 본인 거 안 됩니다.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다른 문제도 자꾸 적용해 보시면서 본인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같이 문제 해결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저희도 좋고 또 유익한 영상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